자,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성균관대 수리논술 기출문제 자연 3, 아마 3교시에 봤을 거고요. 대문항 1번과 2번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문항 1번은 좀 가볍고 대문항 2번, 이게 정수론이 좀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고 2차 함수가 사실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이게 중3 때부터 배운 거니까 가벼운 함수일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정수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문제가 있는데 1번과 2번에 그냥 2차 함수의 성질을 잘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을 살짝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좀 동떨어지게 그냥 수열을 추론하는 문제죠. 조건을 이용해서 수열을 추론하는 문제니까 일단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 해서 갈 거고 일단 정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항상 얘들아 일단 우리가 정수의 성질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정수론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정수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막막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수능 준비하면서 그나마 좀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묶어낼 수 있으면 뭔가 묶어낼 수 있다면 약수와 배수를 쓰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적당히 직접 대입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 1부터 그냥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그런데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대입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아. 바꿔 말하면 대입할 때에는 최대한 범위를 좀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과 자기 자신 위에는 약수가 없다. 소수의 개념, 그 다음에 약분이 되지 않는 두 수, 서로소. 그 다음에 나머지가 같은 수들의 모임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잉여류. 정수론은 보통 그냥 이렇게 5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수능에서는 얘들아 주로 얘죠. 주로 얘고 논술에서도 얘들아 거의가 다 뭐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 하지만 어찌되었건 잉여류는 나머지가 같은 정수들의 모임, 다른 말로 말하면 등차 수열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소나 소수의 개념은 뭐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은 아니니까 일단 저게 다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 5개를 가지고 모든 정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A가 0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2차 함수가 맞죠? 그 다음에 A, B, C는 정수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B와 C는 0도 가능하구나. 그 다음 누가 봐도 얘는 판별식이죠. 얘는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이 얘들아 1이야. 판별식이 양수거든.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바꿔 말하면 X축과 교점이 2개다. 뭐 이 정도의 생각. 그런데 굳이 1이라고 하는 얘들아 숫자를 줬다는 얘기죠.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판별식인데 잘 생각해봐. 중학교 때 판별식을 배우기 전에 뭐를 먼저 배우죠? 근해 공식을 배우거든요. 근해 공식에서 얘들아 누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판별식인데 걔가 1이야. 그럼 누트 1? 그래봤자 1이야. 따라서 두 근해 공식을 가지고 구하는 게 그렇게 번잡스럽지 않겠구나. 어차피 누트 안이 1이니까. 오케이. 뭐 그 정도의 느낌. 그 다음 2차 함수니까 어찌되었건 대칭축이 중요하다. 그 다음 A가 0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니까 케이스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이제 2-1번 문제를 보면 1보다 큰 어떤 자연수가 있다. 그럴 때 주어진 2차 함수에다 0을 대입했더니 음수가 나오고 1보다 큰 자연수를 대입하게 되면 양수가 되는 이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 보고 얘들아 논증해 달라는 얘기죠. 가능하면 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논리적으로 얘들아 서술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일단 2차 함수를 그려야겠죠. 왜? 교점이 2개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얘들아 함수 fx야. 당연히 얘들아 대칭축은 우리가 표시하겠죠. 대칭축은 얘들아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대칭축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교점 두 개가 찍힐 텐데 그러면 교점 두 개를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근해 공식 쓰게 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판별식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근이 생각보다 얘들아 심플하거든요. 그렇다면 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얘들아 요쪽에 얘들아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요쪽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아마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 두 개의 근이 결정됐어.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보자. 즉, 두 근의 차를 조사해볼까?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얘들아 분자끼리 빼면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2a분의 2가 되니까 a분의 1이네. a분의 1인데 a는 0이 아닌 정수고 우리가 양수라고 가정했어. 그러면 양의 정수니까 1, 2, 3, 4 대입하게 되면 두 근의 차는 1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 a가 1일 때는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얘가 1보다 큰 자연수일 때는 두 근의 차가 요 차이가 1보다는 작겠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대입하라고 돼 있냐면 0과 fn을 대입하라고 돼 있어. 0과 n을 대입하라고 돼 있고 n은 1보다는 크대. 그러면 0과 n 사이의 간격은 1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바꿔 말하면 요 간격보다는 0과 n이 더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자, 0을 대입하니까 음수래. 그럼 얘라 0은 당연히 얘라 두 근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두 근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0이 있을 거야. 0을 대입하면 음수. 그 다음 간격이 얘들아 0과 n 사이의 간격이 1보다 크단 말이야. 따라서 얘들아 꽤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n이라고 하는 자연수는 0에서부터 n까지 해서 얘들아 떨어져 있고 양수. 그림상으로 봤더니 얘들아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다시 문제를 보니까 내가 지금 뭐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냐면 판별식이 1이라는 거. 양수가 아니라 판별식이 1이라는 거. 바꿔 말하면 계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계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 그럼 볼게. 자, F형이 뭐라고 돼 있죠? 음수. F형이 뭔데? 0 대입해줘 얘들아. C요. 얘가 음수요. 그러면 2번 조건이 뭐였죠? 2번 조건이 뭐였더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1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봐. c가 뭐라고요? 음의 정수요. c가 음의 정수라고요. 다시요. c가 뭐라고요? 음의 정수요. 그럼 봐봐. b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야. 음의 정수니까 잠깐 볼게. 자, 대답해줘 얘들아. 절대값 c가 있는데 c가 얘들아 음수야. 벗길 때 어떻게 벗기죠?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되죠? c가 음수일 때는 c는 얘들아 마이너스 절대값 c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 바꿔치기 해볼게. 그게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자, c 대신에 뭐라고 쓸 거라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c라고 쓸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질문. a는 뭐야? 자연수요. 그 다음 절대값 c는 뭐야? 역시 자연수요. 음수인데 절대값 c면 자연수잖아.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하고 4를 곱했어. 그럼 아무리 작아봤자 얘는 일단 4야. 그 다음 b는 0을 포함한 정수요. 그럼 b가 제일 작을 땐 0일 거야. 즉 이 값은 4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얼마? 1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는 F형이 음수이면서 Fn이 양수인 저러한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게 일단 우리의 결론이었어.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요.
자, A가 음수야. 그럼 포물선이 뒤집어지겠죠. 자, 이게 얘들아 fx가 될 거고요. 뭐 당연히 얘들아 대칭축은 똑같이 나오겠죠.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것도 똑같죠. 잠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두 개의 근이 얘들아 누구하고 누가 나왔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하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 봅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대칭축이잖아. 대칭축에다 얼마를 더한 거지? 2a분의 1을 더한 거고요. 대칭축에다 얼마를 더한 거지? 마이너스 2a분의 1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똑같은 수가 있는데 얘를 더했고 얘를 더했어. 판단. a가 무슨 수다? 음수다. a가 음수면 이 전체 값이 음수다. 따라서 어떤 값에서 음수를 더했고 어떤 값에다 양수를 더했으니까 이번에는 근의 위치가 바뀌겠네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얘들아 여전히 두근의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근의 차는 얘들아 어찌됐건 간격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차는 얘들아 항상 무슨 수로 대답하게 돼 있어? 양수로 대답하게 돼 있으니까 두근의 차는 여전히 뭐일 것이다? 1일 것이. 아, 뭐래. 두근의 차가 뭐지? 분모가 있잖아. 뭐야? 2a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얘들아 어떻게 되지?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뭐가 되지? a분의 1이 되겠다. 근데 a가 얘들아 음수야. 음수니까 차는 얘들아 양수로 표현됐고요. 그럼 이 값은 a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찌됐건 얘들아 이게 뭐야?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수였어? 이게 지금 양수잖아. 양수니까 어찌됐건 얘들아 두근의 차가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어떻게 되는 거지? 1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선생님 F형이 음수요. 그럼 0은 얘들아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될 텐데 오른쪽은 아닌 것 같아. 왜? 오른쪽에 0이 있으면 n을 대입했을 때 또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되거든. 그러면 0이 여기 있나 보다. F형은 얘들아 음수 나왔고요. 그 다음 n을 대입하니까 양수래.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적당히 떨어진데 n이 있어. 양수 나왔어. 그림상으로는 얘가 가능해. 그런데 역시 우리는 뭐를 검토하지 않았다? 2번 조건을 검토하지 않았다. 2번 조건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럼 얘들아 볼게. 선생님, 요번에는요. n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두근 사이에 있어. n이 두근 사이에 있거든. 즉 이렇게 n이 두근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두 다 얘들아 2a를 곱할 건데 a가 음수야. a가 음수니까 2배도 음수죠. 부등호 바뀌겠네. 선생님 부등식으로 표현돼서 순간 쫄았는데 잘 생각해볼까? 잘 생각해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보다 작은 봐봐 여기 A 정수요. and 자연수요. 두 배 하면 얘들아 이거 뭐야? 정수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네. 얘가 마이너스 B일 수밖에 없구나. 얘가 마이너스 B일 수밖에 없네. 그러면 2번 조건이 뭐였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1이 될 수 있냐? 이걸 검토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B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2AN을 집어넣고 제곱 마이너스 4AC. 대충 눈치가 보이시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될 거야. 4로 묶어버릴 거야. 왜? 묶을 수 있으면 묶어. 그럼 그때부터는 약수와 배수거든.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질문. 얘는 얘들아 정수끼리 지지고 볶은 거야. 따라서 얘는 정수거든. 정수를 4배 했으니까 4의 배수네. 이렇게 되면 이 판별식이 4의 배수가 돼서 얘는 절대로 얘가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 역시 2번 조건의 모순. 양수일 때도 모순이 나오고 음수일 때도 모순이 나왔으니까 결론
F형이 음수이면서 Fn이 양수인 그러한 케이스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게 얘들아 우리의 결론이죠. 어렵지. 생각이 좀 어렵지. 풀이는 어렵지 않은데 생각이 좀 어렵다. 근데 이 생각을 잘 가지고서 혹시 막혀서 이 문제를 아예 손을 못 댔다면 그 다음 문제 2-2번 다시 도전해 보시고요. 2-3번은 살짝 평행 이동이 들어갈 것 같긴, 도형의 이동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이어서 2-2번 문제를 풀 텐데 일단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1번, 2번, 3번을 볼 때 계속해서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이 말은 이 문항과 문항 사이에 연계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우리가 마치 수능에서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을 풀 때 하듯이 앞에서 나왔던 결과를 내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맞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맞다. 자, 그러면 봅시다. 2-2번을 보면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써라. 1번에서 주어졌던 조건을 그대로 써라. 이 두 개의 조건을 그대로 쓰고요. 추가 조건이 뭐냐면 이제 A는 1번에서는 A가 0이 아닌 정수였는데 이제 A는 음의 정수다. A는 음의 정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보다 큰 자연수의 역수를 2차 함수에 대입했을 때 무슨 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양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만족하는 2차 함수를 모두 구해볼래?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일단 그래, 뭐 A는 음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1번 문제 풀면서 어떤 짓을 했었냐면 F에다 0 한번 넣어봤었거든. 0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C만 남는데 A가 양수? A가 음수? A가 음수? 지금 보면 구조가 1번 문제에서 얘들아 1번 문제는 구조가 이거였거든. 0을 대입하니까 음수가 나왔고 n을 대입하니까 양수가 나왔어. 이런 구조였단 말이야.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그런데 지금 2번 문제를 보니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이 a라고 하는 게 어떤 함수 값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살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즉 무슨 얘기냐면 자, 계속 문제를 비교해야 되거든. 그렇다면 자, 봅시다. 일단 뭐 A가 음수래. 그래, 그 생각 못 할 수도 있어. A가 음수래. 건드릴 게 없어. 그럼 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Fn분의 1이 양수라는 거야. 근데 F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n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n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 이게 무슨 수라고요? 이게 양수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뭐를 배웠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 뭐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거의 근이 두 개 나올 텐데 하나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근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그때 우리가 어떤 짓을 했었냐면 근의 변형이라고 해서 양변을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알파의 제곱으로 나눴던 기억이 있어.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알파분의 1 B 더하기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은 0이라고 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흔적을 찾아냈거든.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이게 근이 역수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1학년 때 그래도 문제 풀면서 경험을 해봤던 게 있단 말이지. 그걸 지금 생각해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 식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지? 라고 했을 때 1번 문제를 쓰려면 1번은 얘들아 조건이 뭐였다고요? 1번 문제의 조건은 이게 1번 문제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양변에 n제곱을 곱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n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들아 n제곱은 양수니까 부동호는 바뀌지 않을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찌됐건 새로운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보고서 얘들아 그러면 이제 2차, 1차 상수항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얘를 얘들아 이런 얘들아 2차 함수를 끌고 왔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다 뭐를 대입한 거구나, n을 대입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말 이해 가실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야? C가 얘들아 정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정수 안에 0이 들어가거든. 그럼 얘가 2차 함수냐라고 했을 때 이게 2차 함수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만일 C가 0이 아니라고 할게. 그럼 봐봐. 0이 아닌 정수. 그 다음에 얘들아 B하고 A는 뭐야? 정수. B하고 A는 정수야. 맞죠? B하고 A는 정수야. 그렇다면 자 볼게. 주어진 함수에다 0을 한번 넣어볼게. 0 넣으면 얘들아 뭐가 돼? A가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음수야. 선생님 G라고 하는 2차 함수에다 0 대입하니까 음수가 나오네요. 그러네. 그 다음 G라고 하는 2차 함수에다 N을 대입하면 이 식이잖아. 이 식이니까 양수네. 그러면 대답해줘. 잠깐만. 선생님 조건 하나 더 있잖아요. 어떤 조건? 판별식. 이거 판별식 어떻게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똑같아. 판별식이 똑같으니까 숫자 똑같이 얘들 얼마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이 조건 만족해. gx라고 하는 2차 함수는 위에 있는 두 개의 조건 다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라고 돼 있는데 g형이 a니까 음수. 그 다음에 g에는 양수. 그러면 몇 번에 의해서? 2-1번의 결과에 의해 이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 gx라고 하는 2차 함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생각해줘. 어떤 가정하에 풀었지? C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풀었더니 1번 문제의 결과에 의해서 모순이 발생해. 따라서 C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C는 0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보자. C가 0이래. C가 0이거든?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되지? B의 제곱은 1이 돼버려. 그러면 B는 뭐가 되지? B는 뿔마 1이 될 거야. 이제 C는 0으로 결정됐고요. B는 종류가 두 개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오케이. 이제 우리가 A의 범위만 결정하면 2차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2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조건으로 갈게. 이 조건으로 가서 자 fn분의 1은 자 여기 봅시다. 요거에다가 C는 0이야 날릴 거고요. B는 뿔마 1이야. 뿔마 1이니까 뭘로 통분할까요? n제곱으로 통분할까요? n제곱으로 통분하면 여기는 a가 있고요. b는 뿔마 1이고요. b는 뿔마 1이었고요. n제곱으로 통분했으니까 n이 되겠네. 이게 무슨 수가 되어야 한다? 양수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만일 자 플러스는 b가 1일 때고요. 마이너스가 얘들아 b가 마이너스 1일 때거든. b가 마이너스 1이면 자 볼게. 분자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a가 음수야. a가 음수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니까 이게 음수라고요. 그러면 제곱하면 양수인데 양수분의 음수가 되잖아. 양수분의 음수가 되니까 조건을 만족할 수 없죠. 따라서 B값도 결정되죠.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모순이 발생하니까 B 값은 1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C는 0, B는 1. 이제 우리가 뭐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뭐만 결정하면 되지? A만 결정하면 되는데 잠깐 볼게. 선생님 N제곱은 얘들아 어차피 양수야. 따라서 얘들아 마이너스 안 돼. 안 되는 거 지금 확인했어? 그러면 결국 얘들아 누가? A 더하기 뭐? N.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얘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얘들아 A는 뭐였어? A는 뭐였어? 음의 정수요. N은 뭐였어? 자연수요. A는 얘들아 음의 정수라고. 이런 음의 정수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A는 어디까지 가능해? 여기까지 가능하겠네. 이해 가실까요? N은 될 수 없잖아. 마이너스 N은 얘들아 더하게 되면 0이 되니까 안 되거든. 따라서 얘들아 이 값이 양수가 되려면 A는 얘들아 A. N을 넘겨보면 되잖아. A를 넘기게 되면 넘기면 마이너스 N보다는 커야 되고요. A는 어차피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국 A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조건은 만족하네. 개수, A, B, C의 개수를 그냥 쓸게 함수로 에다가 쭉 나열하면 너무 답지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쌍은 이렇게 쓰시면 함수를 쓴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해 가실까요? 표정들이 이렇게 써왔지? 문제가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운데 어찌되었건 그래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설명할게. 2-2번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2-3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대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을 것 같은데 그냥 와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풀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성대가 수리논술 범위가 수 2가지로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학년 수학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대문항 1번도 계산량이 만만치 않았고 그 다음 지금 풀고 있는 대문항 2번도 계산량이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소문항 2-4번 요 다음 문제는 사실은 뭐 풀지 말자는 얘기죠. 시험 시간에 그렇게까지 풀어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실제로는 아마 합격선은 대문항 2번 기준으로 본다면 2-2번 정도까지만 어찌됐건 적당히 적어냈으면 합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논리를 이해하는데 집중해서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와! 그래서 그냥 짜증내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파악하거나 그러니까 산수가 만만치 않고 문자가 많이 도입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만 좀 익혀두면 앞으로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번을 볼 텐데 조건을 볼게요. 글자가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1보다 큰 자연수 라지 n이었는데 이제 라지 m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얘들아 홀수야. 1보다 큰 홀수니까 3, 5, 7, 땡땡땡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비슷한 조건이 나왔어. F형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 n분의 1은 0보다 크다. 이것을 만족하는 2차 함수를 모두 구해줄래? 해서 계속해서 뭔가 연계되고 있구나. 즉 이게 연계성이 강한 문제니까 2-1번과 2-2번에서 우리가 얻었던 결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거. F형이 음수라고 되어 있고요. 0 대입하게 되면 F형이 음수란 말은 바꿔 말하면 C가 음수라는 뜻이구나. 다시 C가 뭐다? 음수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 아까랑 똑같죠?
f라고 하는 함수에다 n분의 2라고 하는 자 이거 뭐 분수겠죠? 왜? 3, 5, 7 땡땡땡이니까 분수일 거야. 분수를 대입하래. 분수를 대입하라고 되어 있고 아까랑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n분의 2를 대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n분의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양수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2-2번 풀면서 약간의 요령을 좀 얻었잖아. 2-2번 풀면서 약간의 요령을 얻었으니까 아, 선생님 그렇다면 이것도 적당히 양변에 어떤 양수를 곱해서 식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자 A를 상수항으로 바꾸고 싶거든. 그러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4분의 m제곱을 곱해볼까요? 자, 4분의 m제곱을 곱하게 되면 상수항 a만 남고요. 4분의 m제곱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m인가요? 그 다음에 대문자였나? 그 다음에 어차피 얘들아 4분의 m제곱은 양수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실까요? 좋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함수가 보이죠? 요거 2차 함수에다 2분의 m을 대입한 모양인데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하나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 자, gx라고 하는 함수를 도입할 거야.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그런데 얘들아 아까 우리가 2-2번을 풀 때는 요 C가 0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풀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해져 있죠. C가 음수다라고 되어 있거든. C가 음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 얘들아 몇 차 함수가 맞죠? 2차 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요 함수에다 그냥 얼마를 대입한 거죠? 2분의 m을 대입한 거구나. 그냥 여기다 2분의 m을 대입한 거구나. 그게 무슨 수다? 양수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2-2번을 봤을 때 2-2번은 조건이 뭐였었냐라고 본다면 2-2번에서는 이런 식이 나왔었거든요. 분수를 대입하는데 분자가 얼마인 분수였어? 1인 분수였단 말이야. 분자가 1인 분수를 대입했을 때 얘가 양수다. 이게 2-2번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자가 뭐야? 분모는 얘들아 2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뭐지? m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m은 1보다 큰 홀수니까 3, 5, 7 땡땡땡 겁나 많거든.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전부 다 1보다 큰 분수죠. 2-2번에서는 1보다 작은 분수를 대입했는데 지금은 1보다 큰 분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 어차피 m은 홀수거든요. 어차피 m은 홀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는 저 gx라고 하는 함수 자, 저 gx라고 하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이동시키면 분자가 1인 분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분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즉 주어진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n-1만큼 무슨 이동을 시키겠다?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m이 3이었다고 쳐봐. m이 3이면 2분의 3이었잖아. 근데 여기다 3을 대입해봐. 3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그럼 2분의 3이었는데 왼쪽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밀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2분의 3에서 1을 빼란 얘기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될 거야. 그 순간 분자가 얼마가 돼버려? 1이 돼버릴 거란 얘기죠. 우리의 목표는 2-2번과 연계시키고 싶고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분자를 1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평행이동을 실시한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n-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야죠? x 더하기 2분의 n-1을 대입하면 되겠네? 요렇게 얘들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오케이. 2분의 평행이동하면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요. 아우, 이것도 얘들아 모양이 너무 복잡한데 얘를 hx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대답해줘. 선생님, 왜? G 안에 2분의 m이 있는데요. 2분의 m이 있어. 그럼 볼게 얘들아.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요거 계산했을 때 2분의 m이 될까요? x에다 얼마 대입하면 얘들아, x에다 얼마 대입하면 얘 지워야 되니까 2분의 m이 만들어질까? 그렇죠.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네. 즉 얘는 새로 만든 h라고 하는 함수에다 얼마 대입한 거다? 2분의 1을 대입한 거다. 그런데 그게 무슨 수가 되어야 한다? 양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까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 가실까요? 만만치 않다. 아직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통합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 그러면 잘 봐봐. 자, 보겠습니다. 자, 보자. 어딨어?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C가 음수라는 거 우리가 지금 조건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H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무슨 수가 되었다? 양수가 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했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HX는 G라고 하는 함수에다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한 거다? n-1을 대입한 거다. 왜 자꾸 소문자로 쓰니? 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자, G가 이거였잖아. G가 이거였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진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와우. 자,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다 전개하셔서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요건 그냥 선생님이 계산한 결과 쓸게요. cx의 제곱이 되고요. 2배의 c 2분의 n-1 더하기 b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c b 더하기 a.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주어진 식을 차근차근 전개해서 깔끔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hx라고 하는 저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죠. 이해 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최고차항은 음수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대입했더니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무슨 수가 나왔다?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2-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2번에 얘들아 조건이 뭐였죠? 2-2번의 조건이 뭐였어? 2-2번의 조건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었다. 분자가 1인 걸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었다. 그때 조건이 뭐였었죠?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저 2차 함수에서 얘들아 뭐였더라? 저 2차 함수에서 모양이 뭐였죠? 쭉 풀었을 때 결론이 뭐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나? 2-2번의 결론이 A 값은 뭐가 나왔더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였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n-1까지였던 것 같은데. 맞니 얘들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보자. 선생님, 이거 뒤집어진 포물선이야. 뒤집어진 포물선이고 조건이 2-2번과 똑같아. 2-2번과 똑같거든? 그렇다면 자, 2-2번과 똑같다면 자, 최고창의 개수 C는요? 최고창의 개수 C인데 얘들아, 아까 우리가 풀었을 때 최고창의 개수는 누구부터? 최고창의 개수는 누구부터 누구까지였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였죠? 마이너스 n-1까지였거든. 맞니 얘들아? 그런데 지금 봐봐. 분수가 2분의 1이거든. 그 말은 얘들아 n이 얼마란 뜻이죠? 어딨어? n이 얼마란 뜻이야? 2분의 1이니까 n이 2란 뜻이거든. 그럼 n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 빼기 1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C값이 유일하게 몇 개로 결정돼요? 한 개로 결정되죠. 즉 C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이 설명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아까 2-2번의 결과에 의하면 1창의 개수. 이 1창의 개수가 얘들아 아까 얼마가 됐었더라? 1이 됐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아까 얼마가 됐었더라? 상수항은 아까 0이었었나? 이게 되어야 한다. 이게 얘들아 아까 2-2번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 볼게. C가 마이너스 1이야.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해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요. 약분하면 어떻게 돼? 더하기 B. 자, 그게 얘들아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얘들아 1 지우고 나면 B는 뭐가 되죠? 라지엠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다음, 자, 여기 C에다가 얼마 대입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고요? 라지 M을 대입할 거고요. 거기다 A를 더해서 0이야. 이 식을 얘들아 잘 정리하시면, 이 식을 잘 정리하면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m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A 구했고요. B 구했고요. C 구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었죠? 함수 fx를 결정해 줄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 fx는 자, 함수 fx는 얘들아 A부터 시작하니까 4분의 1-m제곱 x의 제곱. 그 다음 B, m인가요? 라지 m x 더하기 c. c는 얘들아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 갈까? 이게 아마 답일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모범 답안의 풀이도 그냥 딱 요 정도의 계산 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계산 과정이 별로 많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답안지에는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2-3번을 풀기 위해서 2-2번을 끌고 왔거든요. 2-2번을 끌고 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개수가 모두 정수라는 조건 만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판별식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것도 사실은 논증하셔야 되는 거죠. 즉 간단하게 본다면 여기 보세요. C는 뭐 정수 맞죠? C는 정수 맞을 거야. 그 다음에 C는 정수 맞고요. 자, 여기 보세요. 홀수에서 1을 뺐어. 그럼 짝수야. 짝수를 2로 나누면 자연수야. 자연수하고 정수를 곱했어. 정수야. 거기다 정수를 더했어. 이거 정수야. 그 다음 똑같은 논리로 짝수야. 짝수를 2로 나누면 자연수고 제곱해도 자연수고 정수 곱하고 정수 더하고 이것도 자연수야. 정수야. 그래서 개수가 모두 정수이므로 1번 조건 만족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 선생님 판별식 조건도 검토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이 문제 하나가 그냥 대문항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대문항이었다고 한다면 개수가 전부 정수인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진짜 1이 나오는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문항 중에 붙어있는 소문항이고 그거 논증하려면 얘들아 답지가 또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셔도 뭐 점수를 받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2-3번은 여기까지. 자, 이어서 2-4번 소문항 2-4번인데 문항사의 연계성은 2-1부터 2-3까지가 기가 막힌 연계성을 갖고 있었고 2-4번은 앞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오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왜? 수요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수요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결과만 가지고 왔고 별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그냥 여러분들 다 문제를 읽어봤을 테니까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2-2번에서 구한 함수, 2차 함수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르겠다? qx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qx는 물론 얘들아 n이 얼마일 때였죠? 라지 n이 얼마일 때였어? 100이었나요? 라지 n이 100이야. 그럼 얘들아 2-2번의 답은 뭐였죠? 최고창의 개수가 뭐였어?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마이너스 n-1까지였거든. 그런데 얘들아 n이 100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1창의 개수는 얘가 1로 정해져 있었고요. 상수항은 0이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심지어 R은 또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 R 자리에 얘들아 1부터 어디까지? 얘보다 하나 작은 99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99개의 2차 함수를 다 서술하신 거죠. 저렇게 생각이 간단할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라지 m이 얼마일 때였죠? 19였나요? 라지 m이 19일 때 2-3번에서 구한 2차 함수요. 2-3번에서 구한 2차 함수를 뭐라고 하자? rx라고 하자. 2-3번에서 구한 거 답에다 m 대신에 얘들아 그냥 주어진 m 값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요번에는 2차 함수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됩니다. 산수하시면 마이너스 90 x의 제곱 19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q에다 n을 대입해봤다. q에다 n을 대입했더니 뭐야? 그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더하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k. a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n개의 합과 qn이 똑같고 그 다음 r에다 또 n을 대입해봤다. 그랬더니 이거는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n개의 합과 똑같더라. 이렇게 해서 일단 조건을 줬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를 알고 싶다? 합을 알고 싶다. 몇 개를 더한 합을 알고 싶다. 10개를 더한 합을 알고 싶다. 그런데 절대값이 붙어 있고요.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죠. 선생님, A1 빼기 B1의 절대값 더하기 A2 빼기 B2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얘들아 절대값 10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찌되건 얘들아 보는 순간 뭐야? 합이 주어져 있고요. 항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어내야 되니까 수능의 단골 주제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써달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자, 얘부터 볼까요? 자, AN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QN에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요. 얘를 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죠? N은 얘들아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테크닉이죠. 물론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은 알죠. 뭘 아는데 QN이 뭐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인데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규칙대로 돌아간다는 걸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아요. 하지만 이건 논술 잡지를 쓰는 거니까 교과서에 나온 설명 그대로 쫓아가셔야죠. 자, n이 2 이상일 때는 qn에서 qn-를 빼면 구할 수 있고요. 이거 산수야. 산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써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rn 더하기 그 다음에 r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1은 q1으로 구해야 되고요. 이거 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 이상일 때는 얘가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고요.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확인해 봐야겠죠? 1 한번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 더하기 1. 똑같이 나오는데? 따라서 얘들아, 오케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얘가 일반항이죠.
그리고 이 일반항은 몇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항부터 쓸 수 있죠. 맞아요. 오케이. 자,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자, 이제 Bn 구하러 가겠습니다. Bn은 Rn에서 Rn-1를 뺄 거고요. 산수야, 산수니까 여러분이 하셔야겠고요.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나오냐면 오케이, 마이너스 180n 더하기 109가 나옵니다. 물론 얘들아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얘들아 그냥 R1으로 구하셔야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2가 나옵니다. 확인.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1, 마이너스 72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처럼 합쳐서 표현할 수 없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72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 규칙을 따라간다. 수능 공부하면서 다 여러분이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하러 가는 거야? 합을 구하러 가는 거죠. 더하자. 1부터 10까지 10개를 더하자. an-bn.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A는 첫 번째 항부터 규칙대로 움직이는데 B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대로 움직이니까 첫 번째 항을 어쩔 수 없이 따로 써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의 첫 번째 항이 누구였죠?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니까 자, 원래 이거잖아. 이 절대값 10개를 지금 더하라는 얘기인데, 자, A1은요. 자, A1은 얘들아,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요. 그 다음, B1은요. 마이너스 70인데 빼라고요. 자, 이 첫 번째 절대값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냥 계산할게. 계산하면 73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는 얘들아, 규칙이 있잖아. 규칙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냥 규칙을 대입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자, AN의 규칙이 뭐였죠? AN의 일반항 어디 있어? AN의 여기 있네요. 요거였고요. 빼기. BN의 일반항이 뭐였죠? 이거였죠. 빼기니까 보호 바뀌겠네? 180엔 마이너스 109.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앞에 얘들아 간단한 절대값 하나 있고요. 뒤에 절대값 9개가 아직 있죠. 여기까지 됐어. 와, 이거 만만치 않네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접근하셔도 사실 얘들아 뭐 건질만한 점수는 다 받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걸 또 정리를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n에 대한 1차식일 거고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80-2rn 그 다음에 r-108. 답지 서술하실 때도 얘들아 가급적이면 얘들아 간단한 산수는 그냥 바로바로 정리하면서 답지를 서술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볼게. 뭐야? 절대값을 벗겨줘야 돼. 그러면 얘는 딱 봤을 때 얘는 얘들아 경계가 뭐였죠? 이거 언제 0대? 73일 때 0대니까 r이 73 이상일 때랑 r이 73보다 작을 때 이렇게 경계가 나뉘겠죠. 그런데 얘들아 R은 어디 써있나요? R은 얘들아 여기 써있나요? R은 얘들아 얼마부터죠 지금? 1부터네요. 1부터니까 1부터 73 되기 전까지 72인가요? 72까지는 이게 뭐가 돼? 양수로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73부터는 얘가 0 또는 음수로 벗겨지니까 부호가 반대로 벗겨지겠네. 그 다음 여기도 판단해야죠. 얘가 양수야 음수야 라고 했을 때 n에다 2를 대입하고요. 3을 대입하고요. 10을 대입하면 그때그때 얘들아 양수와 음수가 바뀌는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죠. 와, 이걸 또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했을 때 잠깐 볼게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요. 이거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뭐죠? 기울기요. 얘가 뭐죠?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R이 1부터 99까지야. 따라서 얘들아 기울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다시 Y절표는
1부터 99까지 대입해봤자 108을 빼버리면 이거 무슨 수가 돼요? y절편은 음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네? 살짝 이걸 도시해보면 y절편이 음수야. 직선이야. 그런데 만약 기울기가 뭐가 되면? 내려가는 직선이 되면 여기 얘들아 우리가 얼마부터 대입할 건데? 2부터 10까지 대입할 거 아니야? 2부터 10까지 대입해봐 얘들아. 전부 다 얘들아 음수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기울기가 0이면요? 기울기가 0이면 역시 얘들아 그냥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오고요. 대입하면 전부 다 무슨 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알았어. 기울기가 음수이거나 또는 0일 때 그때는 얘들아 모든 항이 음수니까 절대값 벗길 때 어떻게 벗기죠?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겠죠. 이 설명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기울기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얘들아 누구를 대입하면 음수가 될 거고요. 누구를 대입하면 양수가 될 거야. 이게 머리 터지는 거죠. 다시 기울기가 아주 가파라지면 그럼 얘들아 2를 대입해도 양수, 3을 대입해도 양수, 10을 대입해도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이게 골 때려지는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울기가 아주 가파라지면 전부 양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아주 가파르다는 건 무슨 뜻이야? 2를 대입해도 무슨 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양수가 나와야 돼. 물론 0이어도 상관은 없겠다. 그러면 다시 기울기가 잠깐만 선생님 요식을 얘들아 요식에다 우리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무슨 수가 되면 0 이상이 되면 모든 항이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겠죠. 그러면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180 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0 이상. 자, 이렇게 되면 모든 항이 양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360에서 100을 빼면 얼마죠? 260이죠. 260에서 8을 빼면 252죠. 자, 그러면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누면 84죠. R이 8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모든 항이 2부터 10까지 모든 항이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길 거란 얘기예요. 이 설명도 이해 가세요? 그 다음 그렇구나. 다시 요거는 요거 아까 하다 말았다. 요거 기울기가 내려가거나 평평할 때에는 모든 항이 음수니까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넘기면 2R이고요. 2로 나누시면 R이 90보다 뭐 할 때요? 크거나 같을 때죠. 그럼 이제 경계가 73이 나왔고요. 90이 나왔고요. 84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잘 봐. 1부터 73. 70 그러면 3부터 84. 그 다음 84부터 90까지는 90 이거 90보다 클 때니까 이건 90부터 99까지고요. 그럼 85부터 시작해서 89까지는 왜 했으면 여기 표시를 안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설픈 기울기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항은 음수가 되고 어떤 항은 양수가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선생님? 다 대입하셔야 돼요. 얼마부터? 85, 86, 87, 88, 89. 얘네는 케이스별로 다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즉, 더 할 거 같지? 자, 한번 해볼게요. 만약, 자, R은 1부터 99까지야.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다면 아니지 이거 뭐였죠? 요게 요거였잖아. 즉 기울기가 음수이거나 또는 얘들아 뭐라면 평평하다면 그때는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니까 벗길 때 어떻게 벗긴다고요? 네,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그 다음 90보다 크니까 얘들아 90 이상이니까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90 이상 대입하면 음수거든. 따라서 얘들아 자 해볼게요.
R이 90부터 시작해서 99까지는 이거 음수로 바뀌어집니다. 음수로 바뀌어지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얘들아 몽땅 다 마이너스 붙여서 바뀝니다.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뺄까요? 자 이제 절대값 가로로 쓸게. 그 다음에 얘들아 180 마이너스 2Rn 더하기 뭐가 되죠? R 마이너스 108. 그리고 나서 이 시그마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물론 n에 대한 1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2 대입해서 첫 번째 항 구하시고요. 10 대입해서 마지막 항 구하시고요. 등차 수열 2부터 10까지 항은 9개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는 게 그나마 좀 빠르실 거예요. 요거만 같이 한번 해볼까 그냥?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뭐였죠? 2분의 2를 대입하세요.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를 대입하게 되면 이거 아까 했었는데 2 대입하면 얼마였더라? 360. 360에서 108 빼면 얘들아 252.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1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잠깐만.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R. 요게 2 대입했을 때고요. 1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겠다 야. 10 대입하면 얘들아 1800. 마이너스 20R 더하기 R 빼기 108. 못하겠어. 그 다음에 항은 몇 개였죠? 9개였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요. 이걸 또 예쁘게 정리하면 선생님도 하면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예쁘게 정리하면 100R 마이너스 뭐가 돼요? 8802.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들아 얼마? 1부터 어디까지 대입해요? 99까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올라가는 직선이잖아. R에 대한 1차식이니까 올라가는 직선이고요. 1부터 99까지니까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될 거고요. 99 대입했을 때 뭐가 돼요? 최대가 되겠죠.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요거 이해 가실까? 그래서 요거 해보시면 아니죠. 아니지. R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죠? 자, 그러면 R에 대한 1차식이 올라가는 직선 90, 99 자르면 91대가 최소, 99를 대입했을 때 최대에서 이때 구하시면 합은 179. 요 산수는 정확하지 않아. 선생님이 급하게 풀어서. 그래서 최대값은 1079, 179가 최소라고 해서 이걸 답이라고 쓰시면 바보죠. 왜? 케이스 여러 개 나는 것 중에 하나 있을 뿐이거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이제? 선생님, 그러면 90부터 99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계가 84였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요. R이 85일 때, 86일 때, 87일 때, 88일 때, 89일 때 다 따로따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때는 기울기가 어설퍼서 음수항도 생기고 양수항도 생겨. 그런데 R값에 따라서 양수항이 되는 것과 음수항이 되는 것의 항의 번호가 바뀌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직접 대입하셔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84 이하면서 73 이상일 때. 자, 이때는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로 벗겨질 거고요. 자, 뒤에 거는요. 뒤에 건 어떻게 되지? 뒤에 거는 얘다. 이거 양수로 벗겨지죠. 그냥 벗기고 마이너스 붙여서 벗겨서 또 열심히 계산하셔야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1부터 시작해서 73보다 작아야 되니까 72까지인가요?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서 그러면 최대 이런 범위가 얘들아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최대 최소라고 하자라고 해서 성대에서 발표한 답안지를 조금 참고하시면 산수는 선생님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답지를 왜 이렇게 구분해서 케이스를 나누는지 그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그거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말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해서 이거 장난 아니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케이스를 다 나눠서 이 노가다 산수를 직접 계산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냥 분위기 파악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비슷한 수준의 또 다른 학교들을 지원한다면 오케이. 절대값을 더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찌되었건 경계값들을 가지고서 범위를 나누고 그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을 벗긴 다음에 그냥 시그마 공식 써서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요약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대문항 2번 풀면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파이팅!